저희는 이슈 체크인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실 이렇게 자주 언급을 하신다는 거 그만큼 매력이 많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 외국인 기관이 반도체 투톱을 파는 움직임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를 사면서 또 방어를 잘 해줬었는데요. 이 움직임을 피해서 앞으로 좀 더 잘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반도체 투자는 타이밍이 맞추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좀 이 수혜 섹터가 방대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반도체라고만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생각하시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확산되는 이런 소부장 단으로 보면 소부장 내에서도 이 종목은 HBM과 관련된 종목이고 어떤 거는 뭐 CX가 관련된 종목이고 이런 종목의 수혜주들이 굉장히 좀 방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어떤 섹터는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내려가고 이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반도체 섹터를 투자할 때는 내가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내가 포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뭐 아주 그 매매에 좀 선수분들은 충분히 수익이 나시겠지만 초보 투자자분들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마켓 타이밍이라 하는데 이런 시장의 이런 이 매수 타이밍을 우리가 포착하는 건 어렵고요.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투자는 방향성을 계속 보셔야 돼요. 이게 앞으로 더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정도가 고점이겠다 이런 방향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반도체를 계속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이걸 계속 제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반도체 섹터는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제가 첫 출연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반도체 섹터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이야기 드리고 그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여전히 반도체 섹터 매력적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그 당시에 말씀드렸을 때 반도체 흐름이 뭐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다 우상향했다라는 점이죠. 여전히 저는 반도체 섹터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매력 포인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력 포인트가 계속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반도체 수출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1월 물론 아직까지 뭐 다 발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1월 지금까지 나왔던 이 수출 동향도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많고 이거 혹시 뉴스에서 보셨나요? 지금 애플 직원들이 지금 서울에 지금 진을 치고 있대요. 호텔에 진을 치고 여기서 협상해서 메모리를 못 가져가면 이제 집에 못 간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못 간다. 그래서 진을 치고 있을 정도로 애플은 조금 안일하게 대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만큼까지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네. 메모리 수요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스마트폰 지금까지는 대부분 메모리 수요의 핵심은 스마트폰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어쨌든 성장률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재고를 확보하면 괜찮지 않겠냐고 생각을 해서 상대적으로 이 AI가 이렇게까지 치고 올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계약을 미루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지금 메모리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전히 품귀 현상이고 이런 부분은 결국은 반도체 수출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I라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던 거,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폼팩터가 바뀐다고 해서 반도체를 소비하는 흔히 말하는 이 기기가 바뀌는 거예요. 항상 그런 흐름이 딱 나올 때마다 반도체가 이런 빅사이클을 갔었거든요. 예전에 PC라는 게 없었을 때 PC라는 새로운 반도체 수요처가 나오면서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었고 그리고 한동안은 또 잘 못 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왔던 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라는 이런 반도체를 소비하는 아주 큰 기계가 나오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또 엄청나게 길어졌고 지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AI라는 엄밀히 말하면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가 나오면서 반도체 수요를 굉장히 많이 흡수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겨워. 데이터 센터 너무 지겨워. 뭐 계속 말하지 않았냐. 그럼 이거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닌가? 데이터 센터 관련 뭐 수요 많은 거 누가 몰라? 원래 주가라는 건 항상 재료에 선행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미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그 주가가 이미 선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데이터 센터만을 가지고 반도체 섹터와 관련된 부분을 만약에 이 멀티풀, 그러니까 좀 프리미엄을 주자면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CES에서 또 하나의 또 흔히 아까 말했던 폼팩터가 나와버렸어요. 반도체를 대량으로 쓸 수 있는, 그게 아시는 것처럼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로봇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통틀어서 피지컬 AI라고 하거든요.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피지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운동, 움직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분석이 필요한 AI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게 로봇과 그다음에 자율주행인데,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기에 로봇을 제대로 좀 가동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많아지겠죠. 많이 필요하겠죠. 또 당연히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예전에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중앙 집중화였어요. 그게 뭐냐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에 흔히 말하는 반도체를 많이 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센터에 자료를 흔히 말하는 이렇게 가공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중앙 센터가 있었고, 거기서 각각의 통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는 이런 자율주행을 제어하는 쪽으로 원래는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통신 관련 쪽이 좀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5G와 관련된 부분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이걸 깬 게 테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흔히 말하는 끊길지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이 모든 거를 흔히 말하는 커버하기에는 너무 이제 흔히 말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신속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중앙 집중화가 되려고 한다 보면 이제 학습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가 너무 많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도로 상황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정형화 딱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떤 상황이 뭐 돌발적으로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중앙에서 모든 걸 처리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각자의 흔히 말하는 이 자동차 하나하나가 각각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엣지단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투자가 많아진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추론칩 관련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추론칩으로 넘어가면서 또 이제 저전력 반도체가 또 많이 또 이제 지금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AI 데이터 센터 쪽에 관심을 가졌던 분위기가 이제는 거기에 또 로봇과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에도 이제 반도체를 또 써야 되네. 안 그래도 지금 이 데이터 센터만 가지고도 반도체가 품귀 현상인데 여기에 로봇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또 끌어다 써야 되니까, 야 그러면 반도체가 얼마나 지금 쇼티지가 오래 갈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까지는 시장이 저는 반영이 안 됐다고 봐요. 로봇도 이번에 뭐 혹시 그거 보셨어요? 이거 CES에서 네. 아틀라스가 이렇게 손 돌리고 네, 율동하고 막. 네, 보면서 예전만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산업 현장에 얼마나 빨리 적용이 될까, 양산이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분위기를 보면서 이거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안에는 양산이 된다라는 거죠. 산업 현장에 실제로 깔린다라는 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확실하게 이 로봇 쪽으로의 수요가,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쇼티지가 어느 정도 마무리 해소가 될 만한 시기에는 그게 로봇이 나오는 거죠. 로봇이 양산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또 흔히 말하는 반도체 메모리를 또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반도체의 이 빅사이클은 앞으로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이제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은 실적이 너무 좋아요. 실적이 너무 좋고, 이게 만약에 제가 작년 같은 경우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재작년이죠. 2024년 같은 경우가 그때도 동일했습니다. AI 관련해가지고 이런 데이터 센터 이슈는 똑같았어요. 근데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다가 급락이 나왔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단순히 그 기대감이었어요. 이게 실적에 찍힐지 말지는 몰랐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뭐 그렇게까지 막 날싸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실적 자체가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주가 상승에 어찌 보면 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수출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급등주처럼 솟아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급등주처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훨씬 더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왜? 4분기, 이건 4분기까지거든요. 그래서 4Q까지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반도체가 올해부터 메모리 가격을 6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럼 그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이거 가격이 반영이 되는 순간부터 여기서 훨씬 더 많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부분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의 주가를 방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컬 AI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여기에만 집중을 했던 거예요.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 여기 데이터 센터가 핵심이니까 여기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겠지라는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지나버리고 나면 여기에 대한 수요는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이 좀 완화되면서 이제 쇼티지가 풀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만큼까지 많이 갈 수 있어? 라고 걱정했던 부분을 로봇과 자율주행이 나오면서 여기에 다시 새로운 흔히 말하는 수요처가 발생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반도체 빅사이클은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실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적 관련 부분인데요. 물론 여기 보시면 올해 2분기까지입니다. 올해 2분기까지고 이게 실적 발표하는 시기는 우리로 따지면 이제 3분기죠. 그러니까 올해 3분기까지는 실적 피크아웃이 없어요. 계속 늘어납니다. 물론 이것도 실적이 꺾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꺾이는 겁니다. 증가율이 꺾이면, 근데 주가라는 건 항상 좀 증가율이 꺾이면 조금 지지부진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올해 3분기까지는 계속 증가율도 엄청 가파르게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 그 섹터를 투자하지 않는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답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답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굳이 애써 우리가 정답지를 외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실적도 잘 나오고 있어.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모멘텀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도체를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면 되겠네요. 라는 건데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도 됩니다. 근데 최소한 그래도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더 많이 또 흔히 말하는 수익률을 내고 싶어 하는 그렇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똑같은 반도체를 사더라도 내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소부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보시면 돼요. 환율과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외국인 수급과 환율은 명확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이게 이제 내려간다라는 건 강세거든요. 원화가 강세가 나오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약세가 나오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매도를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사는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좋아서 사는 외국인들도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를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그냥 환율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인 거예요. 외국인들. 그러니까 내가 원화 가치 약세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고 아니면 이제 순간적으로 원화가 약세됐다, 강세됐다 이 흐름을 먹고 싶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현재 많이 사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여기서 급락은 그러니까 추세적인 하락은 안 나올 겁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으니까 급락은 안 나오겠지만 그럼 지금부터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제부터는 좀 상승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제가 원화 관련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교육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원화가 지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간, 원달러 환율은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인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흔히 말하는 수급은 계속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반도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 수급은 매도가 나왔지만 SK하이닉스는 또 아니었거든요. 매수가 됐어요. 이 말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생각은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지지부진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라는 건 결국은 이 수급이 시간차를 두고 반도체 소부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반도체 섹터를 우리가 투자를 해서 조금 더 수익률을 더 끌어올리고 싶다라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직접 매수하는 것보다는 반도체 소부장을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SNS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여기가 블랭크 마스크라는 걸 국산을 했어요. 원래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전적으로 전량 다 일본에서 수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 2분기 삼성전자의 한 2분기 정도에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왜 지금 이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흐름이 좋을까라는 건데 그리고 왜 지금 시점에서 왜 삼성전자가 여기를 멀티벤더로 두냐라는 건데요. 이유는 다 간단하죠. 파운드리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장사가 거의 개점 휴업이었어요. 파운드리는 만들어는 놨지만 실제로 그게 물량이 없기 때문에 못 돌렸단 말이에요. 그게 굳이 파운드리에 들어가는 소재를 흔히 말하는 늘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금은 근데 이걸 2분기에 했다? 이거 뭐겠습니까? 당연히 파운드리 수주가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흔히 말하는 원래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부분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그만큼 파운드리 수주가 늘어난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와 관련돼서 또 제가 좀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또 우리 소통방에서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우리 소통방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십시오. 자, 네. 그다음 네. 네, 근거 있는 자신감 그리고 빅사이클이 이어질 가능성, 시장이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가 반도체 섹터가 되겠죠. 이 시장의 주인공 반도체 섹터에 대한 조금 더 꼼꼼한 전략과 자세한 이야기, 방금 또 해주시려고 한 또 많은 이야기들은요, 저희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상세하게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참고하셔서 하나의 공부 방법으로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원전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슈가 있었죠. 결국에는 사실 AI 수요에서 출발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메타가 AI 전력 확보를 위해서 원전을 계약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 시장에서 원전주의 상승 트리거로 작용을 했었고요. 여기에 또 우리 시장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비롯해서 원전주가 최근 주목을 받았죠. 그러면 저희가 이런 흐름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지네요. 네, 원전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는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거는 맞는데 실제로 이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내려야 되나?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까지 원전 섹터의 비행은 아직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잠시 경유지에서 잠시 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앞서 반도체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멘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메타가 얼마 전이죠. 며칠 전에 메타가 원전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했어요. 이거는 이번에 메타가 이야기를 했지만 메타는 이 앞전에도 굉장히 많은 규모의 원전 투자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주요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도 계속 원전 관련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물론 원전이라면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당장에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원전이 뚝딱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전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은 좀 짧아도 한 7, 8년,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SMR 같은 경우도 원래 실질적인 공기는 한 3년이지만 아직 SMR은 상용화가 안 됐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해도 당장에 흔히 말하는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 너무 먼저 기대감으로 너무 먼저 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안 갈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원전 관련 부분의 투자는 이어지고 있어요. 조선주처럼 원전도 수주 산업이거든요. 물론 실적도 중요한데 앞으로 그래서 얼마가 실적이 나올 거냐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수주 모멘텀이 끝나지 않는다면 주가 역시도 상승세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 들어서도 여전히 원전 관련의 수주 모멘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코 관련 부분도 원래 이제 체코가 우리가 한 24조 원 정도의 원전 수주를 받았는데 추가적인 지금 원전 수주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것만 보더라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실제로 원전을 합리적으로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굉장히 원전의 강국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런 친러 성향의 국가라든지 친중국 성향의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그러니까 원전을 수주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국가들을 제외한다면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북미 지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서는 사실상은 러시아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참여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가 있을까? 그럼 프랑스거든요. 일본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딥니다. 일본은 지금 이제 들어오기는 좀 늦었고 그러면 경쟁자는 프랑스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수주가 가능할 수는 있어요. 같은 프랑스는 이제 유럽, EU 국가 내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프랑스가 힘을 쓸 수 있을까? 쓸 수 없다. 왜?
워낙 흔히 말하는 건설 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프랑스랑 우리나라 대비하면 우리나라는 프랑스의 거의 한 50%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주고 네. 가장 중요한 거 프랑스는 아직까지 원래 받아놨던 이 흔히 말하는 이 공사도 특히 영국 거거든요. 아직까지 못 해주고 20년 동안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기가 너무 느린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공기가 그 어느 나라보다 빨라요. 빠르고 공기도 빠르고 그만큼 가격도 싸다. 그러니까 경쟁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경쟁력이 갖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나오는 원전과 관련된 부분, 동남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아니면 북미 지역에서 나오는 원전 수주와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우리나라가 여전히 강세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코 관련 부분에 추가 수주가 나오는 걸 우리가 딸 가능성이 높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경쟁 상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핵심은 또 AI입니다. 또 I라고 해서 또 I. 지금은 모든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AI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AI와 관련된 부분 입장에서는 계속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의 상승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AI 트레이드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런 관련 부분을 계속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고 AI 시대의 핵심은 물론 반도체도 중요해요. 네. 근데 그 반도체가 뭐 물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기름으로 맞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 네. 결국은 전기로 돌아가거든요. 그럼 전기를 생산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런 쪽에서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좀 효율적으로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원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원전 관련 부분은 계속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메타와 관련된 부분이 내용입니다. 비스트라 에너지는 원래 원전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바로 계약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오는 오클로라든지 타라파워 같은 회사들은 SMR 관련 기업이에요. 근데 SMR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상용화가 안 됐어요. 제가 3년 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확하게 2030년. 이때부터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고, 그러면 3년 후에 매출이 발생되니까 수주가 그럼 3년 후에나 나오나? 아닙니다. 미리 발주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주 모멘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인류가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요 시기였어요. 요 시기가 뭐냐면 주식을 많이 하신 분 아실 거예요. 뭐 브릭스 국가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 그러니까 이런 브릭스 국가들이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많이 할 때 그때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수요가 들었었어요. 그때 엄청나게 많이 전력 수요가 늘었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크게 전력 수요가 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AI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다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력 관련 부분은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원전 관련 쪽인데 보시면,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IAEA가 전망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전망을 한 겁니다. 그냥 미국은 앞으로 지금 2050년까지죠. 한 236기를 짓는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236기를 짓는다라는 거. 예, 그다음 유럽도 이 정도로 질 거고, 그다음에 뭐 아시아부터 해서 여기는 거의 중국이겠죠. 예, 확실하게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다 많이 짓는 겁니다. 예, 그리고도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지금 원전을 짓는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거는 IAEA의 전망이에요. 이거 굉장히 보수적인 전망이고, 근데 이거 국가별 목표예요. 지금 IAEA에서는 흔히 말하는 북미가 한 236기가 정도 짓는다고 했지만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 미국은 지금 미국에서 말하는 한 418기가 정도 지을 거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별로 보면 IAEA보다도 훨씬 더 지금 현재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다. 그만큼 원전 관련의 투자는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원전은 산업의 특성상 국가 주도형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안 하면 사실 성장은 없어요. 근데 이런 국가가 서로 이제 주도적으로 지금 원전을 좀 이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이 어쨌든 노출도가 높아요. 원전 관련 기업들이. 그러면 미국이 많이 지으면 확실하게 우리나라 원전 관련 기업들이 수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시장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핵심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 주기기를 대부분 다 납품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SMR과 관련된 주요 부품 역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모두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만큼 SMR이든 대형 원전이든 어쨌든 원전 시장이 커지면 거기서 수주는 많이 된다라는 거고요.
원전만 수주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또 가스터빈 관련 부분 또 지금 현재 새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스터빈도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커버를 하다 보니까 원전 쪽의 수주가 나오기 전에 이 가스터빈 수주로 이 흔히 말하는 이 모멘텀을 메우고 있는 거예요. 이 가스터빈이 어느 정도 수주가 끝날 때쯤이면 이제 원전 수주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분위기 역시 두산의 에너빌리티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기내식으로 준비한 종목인데요. 저는 반도체에서 또 한번 설정을 해드렸고요. 주가만 보시면 많이 급등했다가 지금 좀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런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핵심 투자 포인트가 삼성전자가 라인을 증설해요. 당연히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은 다 삼성전자가 라인 증설하면 당연히 수혜주가 되죠. 근데 왜 그중에서 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냐 하면 가장 먼저 라인을 증설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가 흔히 말하는 매출이 가장 빨리 인식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중 갈등의 반사 이익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중국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이 기술력이 떨어질 거라 생각해요. 네. 아닙니다. 몇몇 제품에 한해서는 굉장히 기술력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 마이크론도 지금 중국 장비를 쓰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중 관계가 아무래도 지금 경쟁 관계가 있다 보니까 중국산 제품을 못 쓰게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동사가 생산하는 장비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와 관련된 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소통방에서 더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소통방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십시오. 네, 이렇게 주도주 발굴의 달인 문서진 기장과 함께 오늘의 핵심 키워드 공부해보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요, 산업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흐름 속에서 중장거리 전략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더욱더 든든하겠죠.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만 오늘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문서진 기장의 종목 기내식입니다. 이 핵심 종목 기내식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저희 QR코드 잘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 화면 아래쪽에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를 클릭 딱 한 번만 하시면 오늘 언급된 핵심 산업의 주도주와 투자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내식은요, 문서진 기장이 직접 선별한 기회를 만나볼 수 있는 비밀 공략주고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을 안전한 항로로 안내해 드리니까요.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잠시 문서진 기장의 교육 내용 정리해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